최석규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한국 희곡의 번역의 측면에서라기보다는 한국 연극의 해외 진출 혹은 한국 연극의 해외 소개를 통한 제가 한 1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먼저 사전에 전문 번역가가 아닌 그 작품의 프로듀서나 작품의 드라마turgi로 참여함으로써 과연 한국 연극의 동시대성은 어떻게 해외 관객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소통 구조, 그 소통 구조에 중심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소통 구조에서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자막이라는 부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몇 가지 parameters를 먼저 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윤택 선생님이 한국 연극의 번안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를 하셨듯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뭐냐면 좋은 작품이 희곡으로 희곡의 문학성의 부분을 그 비욘드 그 이상의 것들에서 어떤 소통 구조를 찾을 수 있는가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자막 번역 혹은 희곡 번역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프로듀서나 드라마turgi 입장에서 소통 방법을 찾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공연계에 뛰어들게 된 게 1993년에 춘천 마임 축제라는 춘천 인형극제의 해외 팀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아마 희곡을 중심한 텍스트 연극이라기보다는 제가 90년대 고민했던 몸의 신체성, 즉 뭐냐면 움직임과 이미지와 시각적 연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94년에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느꼈었던 하나는 왜 아비뇽을 가든 뭐 에딘버러를 가든 아니면 독일의 연극 취재를 가든 한국 연극 작품이 이다지도 하나도 소개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연극에서 연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아시아나우 여기 계시는 박지선 씨랑 둘이 만든 게 이제 아시아나우 한국 연극의 해외 진출을 위한 어떤 창구를 마련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1차적 관심이라는 부분은 초기 작업은 텍스트 연극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윤택 선생님 강조하신 한국 연극에서 텍스트가 갖는 로직의 부분이 아니라 몸의 언어들 그러니까 로직이 아닌 인투이션의 몸의 언어들은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 거기에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성이라고 할 때 희곡 이외의 시각적 요소들은 어떻게 자막이라는 것들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고민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들은 문학성, 그러니까 희곡을 토대로 한 신체 등의 시각 언어들은 어떠한 자막, 어떠한 소통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parameters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이제 에르벨 선생님이랑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은 연극이 희곡 번역으로 이제 돼서 무대에 올라졌을 때 우연 선생님이 얘기하는 현장성, 즉 말했을 때 현장성은 희곡 이외에 번역 이외에 연출, 배우, 드라마turgi, 번역가, 프로듀서, 오퍼레이터, 아까 자막 오퍼레이팅까지도 말씀했는데 그분들이 공유를 해서 어떻게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점에서 이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 드릴 부분은 연출 혹은 번역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볼책 같은 경우는 5번 그리고 한여름방구 같은 경우 회에 6번 그리고 극단 물리 한태욱 선생님이랑 뛰다 작품 같은 총 14번의 작품을 해외 진출 올해 나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번역가와 연출에 만이 아니라 그 배우들이 그 번역 작업에서도 같이 동참하게 번역 작업이나 자막 작업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 작업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연극 기획 제작을 하는 프랙티셔너 입장에서 세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공연들의 해외 진출을 작업을 하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는 몸의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신체 연극 작품에서 창조적 자막 만들기는 어떤 것인가? 아까 윤석 선생님은 연극은 뭐 번안이고 아까 이제 한유미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언어와 문화 사이의 어떤 폭넓은 교차 지점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걸 토대로 한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연극 작품에서는 과연 자막은 혹은 소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지금 엘리사 김 선생님이 여행자 작품 같은 게 두 번의 번역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는 햄릿 작품과 하나는 한여름밤의 꿈. 즉 뭐냐면 굉장히 이윤석 선생님 작품에도 마찬가지로서 그 나라의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 작품들은 번역과 자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앞부분에 두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창조적 자막 만들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한유민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뭐 일정 정도 언급을 하고 가는데 실제 자막 운영에서의 기술적인 운영과 운영자과 그 배우들의 움직임과 배우들이 대사와 한국 대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의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첫 번째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사실 보이체크라는 작품을 갖고 보이체크의 작품에는 제가 드라마 트룩이랑 프로듀서를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세미나가 아니 혹은 워크숍이 작품 보고 또 같이 토론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작품을 혹시 보이체크 작품 보신 분 있으세요? 두 분, 세 분, 딱, 안타깝게도 세 분. 제가 사실 비디오를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어가지고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보이체크는 제가 2007년에 에딘버러의 해외 진출을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폴란드, 몬트리올,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고 한 5군데 지금 일본까지 지금 잡혀 있고 지금 나갔다 왔고 나갈 예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보이체크의 여러분들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크너의 원작을 통해서 인도한 연출이 극단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극단들과 공동 각색과 공동 작업 디바이징을 시작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창작 연출 의도라는 거는 뭐냐면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무대에 조형화시키는 작업, 즉 연기자들의 신체와 오브제의 시선으로 텍스트와 일상을 교체하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무대의 연극 언어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즉 뭐냐면 부크너의 원작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체의 움직임과 오브제라는 요소들로 어떻게 새롭게 텍스트를 뛰어넘은 시각적 언어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희곡 번역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자막 번역까지 같이 지금 고려되어 계시는 얼 잭슨 씨랑 같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번역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연출자와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연출자와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얼 잭슨 씨랑 저랑 내린 결론의 부분은 이 자막을 만들 때 창조적 자막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신체와 오브제의 움직임의 언어와 조화할 수 있는 인상적 자막이라는 건 무엇이냐, 즉 뭐냐면 시각의 부분은 임프레션들을 어떻게 주는가, 뭐냐면 텍스트의 청각적 언어가 아닌 시각의 임프레션 언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출발점의 근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건 뭐냐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장면별 인상 추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유추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시각적 단어를 찾자. 직접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직접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유추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직관과 정서에 직접 작용하는 기호로서 단어는
혹은 문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의성을 지닐 수 있는 시적 언어 찾기라는 게, 왜냐하면 시각 언어라는 그 부분은 자신의 경험이 그 시각적으로 본 것이 투영이 돼서 새로운 상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다의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막을 만들 때 하나의 단어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유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분석을 했던 부분이 이제 자막 첫 번째 씬 키워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씬별로 그 장면들의 다의적 혹은 유추적 혹은 임프레션을 나눠줄 수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찾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율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의 장난이라는 부분들도 또 같이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생활이라는 부분들과 그 군홧발 밑에 있다는 부분들 혹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벗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다의적 언어들의 자막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씬별로 이제 그 하늘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들은 텍스트가 그 작품으로 그 보이책이 텍스트화 될 때, 무대 언어로 텍스트화 될 때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도 한국 언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막도 연장선상으로 가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그 씬별로 중요 언어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자막을 해봤을 때 영어권의 언어의 부분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적 언어에 대해서는 동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었냐면 영어권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갔을 때 특히 보이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나라들에 갔을 때 뭔 얘기지? 라는 측면들이 부딪히게 돼서 영어권이 아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투어를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막 만들기라는 부분들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시적 언어의 플러스 장면의 유추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자라고 해서 좀 더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로 자막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씬별로 아까 그 단어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자막들을 만들어 보는 부분들을 했었고요. 12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책이 의자에 앉아서 이 중간 사진 부분의 작품이거든요. 보이책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신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책이 이제 마리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깜깜한 부분에 보이책이 아주 고민하는 장면인데 거기다가 자막이 떡 나가면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아서 과감히 자막을 삭제하고 그 배우가 그 대사로 직접 말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졌던 부분들이 핵심의 부분은 그러니까 보이책 자막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체와 오브제 언어가 중요되는 창작의 중요한 언어의 텍스트의 희곡 자막은 시각적 언어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